안녕하세요. 빌더아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하시고 싶은 일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목수일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과연 집을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얼마면 집을 지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때 드는 비용은 일단 크게 땅값과 그리고 자재비와 인건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거를 알고서 땅값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평당 얼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북미 같은 경우는 스퀘어피트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요새 서울이 평당 1억이 넘어섰다, 아니면 평당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퀘어피트당 200불, 스퀘어피트당 150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3000 스퀘어피트 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스퀘어피트당 200불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잡는 거지 꼭 그 가격이 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퀘어피트당 200불에 그리고 3000 스퀘어피트, 그럼 200불 곱하기 3000 스퀘어피트 하면은 60만 불, 대략 6억이 좀 덜 들겠죠?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6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땅값은 어떻게 되냐? 땅값을 포함해서 이 6억을 할 거냐, 땅값을 빼고 스퀘어피트당 200불에 지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거든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만 10억이 넘는데 스퀘어피트당 200불에 땅값 포함해서 짓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사는 지역도 웬만한 땅들은 다 30만 불, 3억이 다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인지 먼저 아시고 그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값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종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가 들을지 업자를 찾아가든 자기가 알아보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사장한테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 그리고 얼마를 모아야 되나,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집을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야 되냐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일단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막 가리키더라고요. 지붕 모양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붕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도 있고, 지붕만 봐도 그 지붕 가격이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붕에 각이 많거나, 그리고 플랫 루프면은 토치 다운을 해야겠죠.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가격 차이가 지붕도 정말 많이 나요. 근데 그것만 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지붕뿐만 아니라 구조, 그리고 바닥 자재, 기초, 정말 많은 부분에서 너무 다양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집 짓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얼마가 든다고 얘기하면은 되게 편할 텐데 왜 안 알려주나, 속으로는 사실 조금 섭섭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어봐도 사실 맘 편하게 그냥 어차피 집을 안 지을 거니까 대충 그냥 평당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맘 편한데, 진짜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얼마가 드냐고 물어보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도면이 나와야지 그 도면에 들어가는 자재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 사이즈라던가 모양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지 견적을 내는 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든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는 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거기 집이 있는데 저 집이랑 비슷하게 똑같은 자재로 져주세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도 층수나 위치나 고려할 것들이 많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가격이 틀려지긴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골로 가면은 갈수록
비싸지는 것 같아요. 왠지 시골이 더 쌀 것 같은데 도시가 더 훨씬 싸고 인건비도 더 싸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쓰는데 업체들, 전기업자나 뭐 캐비넷 업자나 그리고 지붕업자나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인건비도 훨씬 싸고 가격 같은 자재비 같은 경우도 살 곳이 많으니까 훨씬 구하기가 쉽겠죠. 뭐 제가 사는 곳이 완전 시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자재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도 있어요. 막 섬에 집을 짓는 경우는 배 타고 자재를 싣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짓는 비용이 그런 운반 비용까지 더 더해져서 시골에 가면 갈수록 더 자재 비용하고 인건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신 땅값은 확실히 도시에 비해서 훨씬 싸지겠죠. 그 땅값으로 그거를 상쇄하는 것 같아요. 자재랑 인건비의 차이는 도시가 더 싸다, 시골이 더 비싸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 차이는 사실은 뭐 얼마 고만고만해요. 도시가 요 정도 더 싸면은 시골은 한 요 정도 더 비싸고. 근데 땅값 같은 경우는 도시가 이만큼 비싸고 시골은 진짜 이만큼 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비랑 인건비가 거의 한 요 정도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치면은 땅값은 도시랑 시골에서 차이가 이만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 짓고 싶은 지역, 그 위치 선정이 집 짓는데 정말 큰 부분으로 작용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위치 선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재랑 인건비는 사실 대부분 거기서 거기 비슷하니까 그냥 뭐 도시랑 시골 정도,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얼마만큼 고급 자재를 쓸 건지 아니면은 좀 저렴한 자재를 쓸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업자들이 얘기하는 뭐 가격도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지으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켓 시세를 따져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가 알아보고, 업자들한테 갈 때도 어떤 사이즈에 어떤 집을 지을지 자기가 생각을 해두고 업자한테 물어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한 그 집에 대해서 이 업자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또 다른 업자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그랬을 경우 가격 비교가 가능하니까 좀 더 여러 업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업자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축주와 시공사가 처음부터 뭐 디자인서부터 그리고 도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그려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도 정해지는 게 좀 더 애매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싶은데 얼마가 들어갈지 궁금하다. 제일 간단한 거는 자기가 사는 지역 부동산을 보시면 돼요. 그 부동산을 봤을 때 현재 새집 값을 보시고, 그리고 새집 주변에 또 땅값을 보세요. 그 땅값과 그리고 새집 값, 그리고 거기서 업자들이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팔고 있는지, 그거를 빼시면은 거기에 짓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지 그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